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유형별 문제풀이는 알바이트 또는 복식 알바이트라고 부르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조제가공 파트에서 단골 문제로 출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이해를 한 번에 딱 되면 쉬울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이트인데요. 그래서 제 복쌤TV 영상에도 알바이트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알바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 복식 알바이트, 그러니까 안경렌즈를 겹으로 쓴다 그래서 복수로 쓴다 그래서 복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알바이트 테는 뒷렌즈를 근용으로 쓰면서 뒷렌즈를 만약에 뒤에 렌즈를 하나를 이렇게 이제 근용으로 쓰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렌즈를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앞렌즈라는 것을 붙여서 앞렌즈를 붙여서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원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알바이트의 기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렌즈 추가 렌즈와 뒷렌즈를 더해야지만 원용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근용과 원용은 아무래도 PD 차이도 생기고요. 그리고 OH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렌즈를 하나로 겹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리즘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상쇄해 줄 거냐가 이 알바이트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식 알바이트에서 앞렌즈, 즉 추가하는 렌즈의 굴절력은 원용을 만드는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add 값의 부호를 바꾼 거. 그러니까 원용에서 근용 갈 때 add를 더해서 가입도를 더해서 가는 것만큼 근용에서 원용으로 갈 때는 그만큼의 더해진 add 값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dd 값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가입도 값에 부호만 반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만약 앞렌즈, 추가 렌즈 굴절력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add 값에 부호 바꾼 거를 빨리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dd를 찾아야 될 때, 문제에서 add를 직접 주는 경우는 쉽지만 add를 찾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약간의 함정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용과 근용 처방의 축이 다른 경우 또는 축이 다르거나 또는 C의 부호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S 값의 차이를 빼서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1, C 마이너스 1, AX 90 이렇게 있고 X 플러스 3, C 플러스 1, AX 18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플러스 2가 add입니다 라고 적으면 안 된다고요. 얘를 변환해주면 s 플러스 4에 c-1에 ax 90이잖아요. 그러면 add 값이 3으로 변하죠. 그러면 플러스 3이 add 값이 된다고요. 이렇게 구해야지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그냥 s 값의 차이를 add 값이라고 부른다는 것만 기억해서 빼버리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거 통일해야 되는 함정 하나. 그 다음에 근용부, 먼저 쓰는 뒷렌즈, 겹치기 전에 먼저 쓰는 뒷렌즈 근용부 굴절력이 0디옵터인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죠? 프리즘 효과가 없죠. 프리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용에서도 프리즘 효과를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원용 PD를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이럴 때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알바이트는 무조건 계산을 해야 돼. 이것들만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근용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PD라고 하면 수평 굴절력, 수평 디옵터를 OH라고 하게 되면 수직 굴절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기본이지만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형별로 정리를 하면, 자, 근용 굴절력이 플러스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추가 렌즈에서 무조건 베이스아웃 효과를 만들어야 돼요. 근용에서 베이스 효과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추가 렌즈는 마이너스 가입도다 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렌즈죠.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의 베이스아웃 효과를 내려면 원용 PD보다 작게 설정. 그래서 근용이 플러스인 알바이트라면 원용 PD보다 답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앞렌즈의 조가 PD는 원용 PD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원용 PD가 65라면 답은 65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나름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으로는 쓸만할 겁니다. 자, 반대로 근용이 마이너스라면 이거에 반대 효과가 나겠죠. 이럴 때는 원용 PD보다 커진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물론 위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설명이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영상을 링크를 위에를 이렇게 카드로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빨리 풀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근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디옵터 제로라면 추가 렌즈 PD와 원용 PD는 같이 쓰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알바이트에서 써먹을 수 있는 효과들이죠. 효과들.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제로이냐에 따라서 작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같이 할 거냐를 미리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걸림퇴요. 뒷걸림퇴는 뒤로 하나 더 걸어주는 거예요. 왜? 돋보기를 뒤로 옛날에 안경테 없이 어른들이 그냥 안경 하나 두고 뒤에 이렇게 하나 끼워가지고 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얘는 앞렌즈가 원용이 되고요. 뒷렌즈가 이번에는 추가 렌즈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근용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뒷렌즈는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값이니까 가입도가 되겠죠. 그래서 뒷렌즈 추가 렌즈는 가입도 값이 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플러스죠. 무조건 플러스 렌즈고 원형이 마이너스라면 그러니까 원거리가 근시라면 근용 PD보다 크게 설정하고 원형이 플러스라면 얘는 근용 PD보다 작게 설정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주시면 되죠. 두 개로. 그래서 원형이 마이너스일 때는 뒷걸림퇴는 크게 하고 원형이 플러스 원시라면 작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유형별로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되 뒷걸림퇴는 우선 뒷걸림퇴까지도 어렵다 그러면 앞걸림퇴 복식 알바이트만 먼저 해결하시고 확실하게 해결하신 다음에 그 문제가 주로 나오기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국시에서는 복식 알바이트가 대부분 나왔으니까 그 문제라도 확실하게 안 틀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이제 문제로 보게 되면 자, 앞렌즈의 조제가온 PD를 구하라고 했고 알바이트 안경.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단서 조항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앞뒤를 합쳐서 원용, 뒷렌즈만 근용으로 쓴다. 대표적인 알바이트 그대로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PD니까 수평 굴절력이 필요하죠. 수평 굴절력. 여기 적혀 있는 이거는 원용 처방이니까 수평 굴절력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이거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애드가 2디옵터이기 때문에 근용이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부호 바꾼 마이너스 2디옵터가 앞렌즈가 되죠. 앞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풀거나 프리즘을 계산하는 건 지금 한 번만 할게요. 자, 먼저 근용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근용이 마이너스 1디옵터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쓰고 한쪽만 그릴게요. 근용 PD로 맞춰놨는데 근용 PD로 맞춰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원거리를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멀리를 보게 되면 시선이 멀리니까 이렇게 되죠. 뒤쪽으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되면 베이스 아웃이 걸려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걸리고 그 양은 1디옵터에 마이너스 1디옵터 곱하기 0.4cm만큼 틀어진 거니까 0.4 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근용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거 지금 앞렌즈 추가할 때 얘를 0.4 프리즘 베이스 인을 만들어서 추가할 때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상쇄시켜야 됩니다. 이게 알바이트예요. 근데 앞렌즈 추가하는 거는 이거죠. 마이너스 2디옵터 곱하기 H는 0.4 프리즘이 되어야 된다. 그럼 H가 얼마죠? 0.2cm, 즉 2mm가 나오는데 지금 앞렌즈는 마이너스 렌즈죠. 마이너스 렌즈면서 베이스 인이니까 원용 PD 더하기 2mm 해야지만 답이 되죠. 그러면 64 더하기 22mm니까 66 이렇게 됩니다. 앞에 생각해보면 근용이 마이너스일 때는 원용보다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앞에 잠시 보면 근용이 마이너스면 원용 PD보다 크게 설정한다. 자, 맞죠? 근용이 마이너스니까 원용 PD보다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프렌티스 공식을, 이게 이제 프렌티스 공식이죠. 프렌티스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정형화된 방법이고요. 이거를 조금 빠르게 풀면, 자,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뒷렌즈만 근용이니까 알바이트 그대로고요. 자, 얘가 지금 축이 다르죠. 그러면 얘를 통일하겠습니다. S 플러스 2, C 마이너스 1, AX 18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바꾸면 애드가 얼마냐면 애드가 4디옵터가 나와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수평방향 굴절력이 원형 수평방향 굴절력은 마이너스 2, 근용 수평방향 굴절력은 플러스 2. 그래서 뭐 이런 단톡방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원근용이 수치가 같다면 부호가 다른 숫자가 같다면 중간 기준값이다, 평균값이다. 그래서 답은 60이다. 이렇게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자, 그래서 공식은 원형 PD 더하기 추가 렌즈 굴절력, 즉 앞렌즈 굴절력분의 근용 굴절력 곱하기 PD 차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해보면 원형 PD가 64죠. 64 더하기 추가 렌즈가 마이너스 4예요. 지금 애드가 4디옵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분의 근용이 얼마죠? 플러스 2죠. 플러스 2 곱하기 PD 차이가 4mm입니다. 자 이거 두 개 약분되겠죠. 그러면 답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살아있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64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은 62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는 두 개의 평균값, 사이값에 해당한다, 평균값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나름의 편법, 빨리 푸는 꼼수 같은 것들도 통할 수 있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푸는 것들, 빠르게 푸는 공식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한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호 같은 것만 실수 안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호를 쓰는 게 헷갈린다면, 이 부호로 써서 계산하는 게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 원형 PD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데 밑에 쓰는 렌즈들 숫자는 다 똑같은데 부호를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하세요. 다 무시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2가 남죠. 부호 다 무시했으니까 2가 남아요. 근데 이 근용 도수가 플러스였죠. 얘 근용이 플러스니까 여기는 반대 걸로 빼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64 빼기 플러스 2니까 62가 되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호를 쓰고 하면 나중에 더한다 빼다를 나중에 생각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부호 써서 계산하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부호 무시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근용 도수와 부호를 반대로만 생각해 주시면 답은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둘 중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뒷걸림태는 좀 다른 위아래가 쓰는 게 좀 달라지는데, 자, 뒷걸림태는 문제가 하나네요. 그럼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뒷렌즈가 이제 추가 렌즈죠. 추가 렌즈를 말하는 거니까. 자, 원용이 얘고요. 근용이 이거. 그러면 가입도가 얼마냐면 애드가 플러스 3이에요. 얘가 이거예요. PD 차이 6mm고요. 앞렌즈 원용 추가해서 근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앞렌즈가 마이너스 2디옵터니까 이렇게 원용으로 보고 있다가 가까이 보게 되면 눈이 폭주하죠. 이렇게 되면서 기저 베이스인이 걸립니다. 원용 환경에서. 근데 양은 2 곱하기 6이니까 1.2 프리즘 베이스인이 걸리게 돼요.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추가 렌즈를 쓰면서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을 만들어서 이거 두 개를 제로 프리즘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추가 렌즈는 이거죠. add가 들어가야 되니까. 추가 렌즈는 플러스 3에 곱하기 h는 모르는데 1.2가 돼야 되니까 h는 4가 나오죠. 0.4cm가 나오니까 4mm가 나와요. 근데 플러스 렌즈면서 렌즈 그리고 베이스 아웃이니까 근용 PD 더하기 4mm에서 62mm가 답입니다. 답. 자, 이거 앞에 이론 잠시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근용이 마이너스일 때 근용 PD보다 크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근용이 마이너스니까 근용 PD보다 커진다. 맞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프렌티스 공식으로 정식으로 풀어도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렇게 풀 수 있고, 만약에 공식으로 본다면 근용 PD에다가 여기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뒷렌즈니까 여기 이제 뒷렌즈 추가 렌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용 먼저 쓰는 거 곱하기 PD 차이, 앞에 공식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추가 렌즈가 플러스 3이에요. 앞 렌즈가 마이너스 2고요. PD 차이가 6입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2죠. 그럼 2 곱하기 2는 4잖아요. 4mm인데 더할지 뺄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더할지 뺄지. 근데 원형이 빼기예요. 원형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써야겠죠. 얘 부호랑 반대 걸로 선택해라. 그러면 여기가 근용 PD가 58 더하기 4mm, 이 부호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부호 없이 이거 부호의 반대 거를 선택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62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쓰이는 원용 뒷걸림체에서는 원용 부호의 반대 거를 선택하면 되고 알바이트 때는 여기 쓰이는 근용의 부호 반대 거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 계산은 부호 없이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런 나름의 좀 빨리 풀 수 있는 공식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본인들한테 편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톡방에 공부방에 OH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한 번씩 어렵다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OH는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OH가 어렵진 않은데 PD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영상을 새로 하나 만들기로 하고요. 알바이트와 뒷걸림체에 대한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시는 언제나 복습생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도움을 제가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도 책도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빨간키 내용, 모의고사 내용, 국시에 맞춰서 최대한 잘 만들었으니까 많이 봐두시면 또 내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바이트에 관한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